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12% 상승으로 마감된 반면 코스닥은 마이너스 0.9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전 세계 증시는 모두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역시 1% 이상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며 유럽 증시 역시 대부분 1% 이상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참 여러 가지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FOMC 회의가 있었는데 FOMC 회의에서는 기존 그대로 제로 금리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채권 매입 소식까지 전해지며 투자자분들의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 악재가 될 만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통령인 우리 럼프 형이 결과에 승복을 못한다며 무더기 집단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우와 나스닥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증시가 참 이상하죠? 지금은 미국의 확진자가 하루에 10만 명도 아닌 12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 한국의 확진자도 연일 100명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사건도 결국 발생하고 말았죠. 미국의 대통령인 우리 럼프 형이 집단 소송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계 증시는 오히려 하락보다는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일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 수급들이 다음 주면은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다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상승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증시가 개장이 되었는데 오늘은 유럽과 미국 증시가 약간의 조정이 나올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다음 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큰 하락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정고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향해 달려나갈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1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1.9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2.99% 상승을 했었는데 이날 보시면 아시다시피 장중에 상승폭이 반 정도 축소돼서 참 안타까웠는데 다음날 전날 있었던 하락폭을 모두 회복하면서 어느덧 다우는 2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우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스닥은 한 번만 더 크게 상승을 한다면은 지난 9월 2일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는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제로금리 기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미국은 경기 회복은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속적으로 채권을 매입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죠. 미국의 대선이 끝나서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으로 어제 다우와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증시가 참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의 확진자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미국의 확진자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와, 지금은 하루 확진자가 12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대통령 후보에 당선이 되었는데 지금 럼프 형이 대선에 불복을 하면서 최대 내년까지 대통령석이 공석이 되어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진행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도 세계 증시는 대선이 끝난 뒤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정말 웃긴 상황이죠.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달 이상 셧다운이 발생돼서 경제활동이 불능이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한국 역시 이제 하루 확진자가 매일 세 자릿수가 돌파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140명.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자, 지금 환율이 1120원인데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 이후 환율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는 1130원이 아닌 1100원대도 붕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감산 소식이 들리면서 36불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38불까지 올라오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동시에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무려 7,900억 원이나 매수를 하면서 양 이틀간 매수 수량만 해도 무려 1조 9천억 원을 매수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제 영상에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렸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코스피가 2,400에 진입하면은 바로 인버스를 때렸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2400에서 분명히 2300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2400을 돌파할 때마다 곧버스나 인버스를 매수해서 쏠쏠한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미국의 대선도 다 끝났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점차 내리면서 안정화를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도 돌아오고 있고 또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면은 지수 자체가 많이 안 빠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체감지수 어땠습니까? 코스피. 솔직히 오늘 코스피 종목 들고 계신 분들 체감지수는 마이너스 1%대 하락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293 종목이 내렸고 533 종목이 올랐어요. 체감 지수는 마이너스 1%인데 지수는 올랐어.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 바로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 무려 6.35%나 오르면서 다시 한번 72만원대를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라던가 혹은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화재 등 삼성의 이름이 들어간 주식들은 오늘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라던가 삼성 관련 주식들이 외국인의 수급이 없던 게 아니라 기관과 개인이 매도를 해서 내렸지 외국인의 수급은 오늘 삼성 관련 주식에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관련주인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종목에 수급이 쏠리면서 한국 증시가 실질적으로 내린 종목들이 많아도 시가총액 상위주에 수급이 쏠리면서 코스피가 오히려 상승이 나와버리고 말았죠. 제가 그래서 어제 코스피 인버스 지금 때리면 위험하다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종목이 많이 내려서 체감지수로 느끼는 것과 그리고 지수로 느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인버스라던가 레버리지든 둘 중 하나로 수익을 낼 수가 없었어요. 종목적으로 수익을 내면 되지 않냐? 너도 LG화학을 매수하면 되잖아. 오늘 LG화학을 매수할 타점이라던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나요? 시초가에 때렸으면 수익을 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시초가의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내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종목이 아침에 대부분 내렸다고? 무슨 소리야? 오늘 지수가 올랐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 갭이 무려 플러스 0.33%로 시작했고 장중에 0.72%까지 상승 중이었어요. 거기서 갑자기 내려갔는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침에 밑으로 빠졌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약간 여기서 조정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중화권 증시를 따라간다. 그래서 10시 반이 넘어서 중화권 지수를 보고 중화권 지수가 괜찮으면 매매를 하시고 중화권 지수가 안 좋으면은 매매를 자제하거나 아니면은 종가 베팅 위주로 가는 게 좋다. 매번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는 11시 반 이후에 매매를 하고 11시 반 때 가장 공략을 많이 해요. 근데 LG화학은 11시 반이 이 구간이거든요. 전혀 매수해서 수익을 낼 타점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면 되지. 여기 체결이 몇 주나 된지 한번 보세요. 여기 부근이거든요. 751주, 379주.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밑에다 걸어 놓는다고 해도 여기 막 5,000주, 6,000주가 깔려 있어가지고 이 호가가 깨져가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벨티. 잠깐 터치하고 바로 올라가서 LG화학을 오늘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관련주인 나인테크와 나라 M&D를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장중에 LG화학의 선방 때문인지는 몰라도 먹을 구간이 몇 번 있었는데 결국에는 종가는 하락으로 끝났죠. 자, 보세요. 나라 M&D 같은 경우 오늘 아침부터서 밀렸는데 장 초반에는 보시면은 아침에 갭이 1.24%까지 상승을 했고 2.49까지 올랐다가 빠졌어요. 이 종목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12,000원을 터치하면은 귀신같이 내려오는 종목이에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 갑자기 12,050원까지 올라가서 이번에 설마 13,000원까지 가는 건가? 지난번처럼? 되게 기대감이 많았어요. LG화학이 오르고 있길래 LG화학의 관련주 중에서 1등이 나라 M&D, 2등이 뭡니까? 나인테크, 그리고 3등이 사마알루미늄인데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어제 25.52%까지 상승했다가 장중에 반토막 나면서 12.11%로 마감됐어요. 그래서 혹시 LG화학이 가길래 여기까지 뿅 차고 올라가나 했더니 오늘 안 움직이더군요.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이렇게 LG화학 찌라시가 같이 떠야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된 이후에 그린 뉴딜과 그리고 또 전기차 쪽이 상당히 곽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의 그린 뉴딜 관련주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자, 미국의 그린 뉴딜주 한번 살펴보죠. 자, 바이든 관련주 중 하나가 넥스트라 에너지라는 관련 주식입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바이든 형이 당선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현장 투표에서 럼프 형이 앞서고 있다. 이런 뉴스 때문에 마이너스 3.55% 하락으로 마감됐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 우리나라랑 똑같죠. 장중에 플러스 4%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1.95%. 한국의 그린 뉴딜주랑 움직임이 완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도. 자, 미국 대통령 선거 당일날 그린 뉴딜 관련주 주가가 어땠죠? 마이너스 8.90%까지 내렸고 다음날 반등이 좀 나왔는데 플러스 7.30%지만 음봉으로 마감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5.94%까지 상승을 했어요. 장중에는 물론 9.96까지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오늘 풍력, 태양열, 그린 뉴딜 관련주 상당히 괜찮았어요.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4.19%로 마감이 되었고 동국 SNC 보시면은 플러스 4.68%. 오늘은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미국의 그린 뉴딜 관련주가 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바이든 관련주가 미국에서 별로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데 한국의 그린 뉴딜 관련주가 왜 올랐을까? 저도 좀 의아했지만 수수께끼는 바로 풀렸습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2030년도까지 그린 뉴딜에 73조 원을 투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뉴스라던가 이런 이야기는 바로 지난주에도 나왔던 기사예요. 바로 지난주 여기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부의 예산안을 이야기할 때 거기서 그린 뉴딜 관련 사업을 얼마 하겠다 해가지고 그 뉴스 나온 다음에 다음날 가는 척 하다가 그 뒤로 계속해서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저 뉴스가 나와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연설 갔다가 지금은 상한가를 못 보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잠깐 뉴스에 올라간 거라서 오늘 수급을 보셔도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지만 다른 애들 동국 SNC라던가 이런 애들도 보시면은 개인만 매수했고 그렇게 수급이 원활하거나 계속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물론 그린 뉴딜 말고 자율주행차 중에서 남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에 20조 원 투자를 하겠다. 이거를 지난번 코스닥 지수가 급락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뉴스에 잠깐 상한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10월 30일 날 상한가를 갔고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10월 30일 날 마이너스 2.61%까지 빠졌습니다. 코스피 역시 마이너스 2.56% 하락을 했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종목인데 코스피 코스닥이 저렇게 하락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 갑자기 남성이 하락을 하다가 상한가를 한번 갔고 전고점을 한번 돌파하다가 지금은 계속 5일 동안 조정을 주는 모습인데 자, 어제 올린 영상에서 분명히 자율주행차 오늘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하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공통적인 종목 뭐가 있습니까? 바로 모바일 어플리언스입니다. 자, 어제 올린 영상에서 모바일 어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에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보내는 척 하지만 이거는 상한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잠깐 장난치고 있는 거다. 종가는 플러스 5%로 마감됐지만 오늘 아침에 잠깐 갭 띄워놓고 무조건 뺀다. 얘는 5,720원 이거 절대 못 뚫으니까 오늘 이거를 시초가에 매수하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오늘 찍은 스크린샷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스크린샷과 똑같은 장면이 나왔죠. 이틀 전에 제가 찍었던 스크린샷은 자, 보시면 이건 오늘입니다. 5180이죠. 아까는 5,200원입니다. 이틀 전 거예요. 이틀 전. 이틀 전에도 똑같은 모습이 나왔죠. 35만 주를 장 전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수하는 걸로 보이지만 이건 페이크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한가까지 이렇게 막 잠겨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거는 지금 장 시작하기 20분이 남아서 그렇다. 장 시작하기 5분 전과 혹은 1분 전으로 가면은 플러스 한 4% 5%에서 시작된다 말씀드렸죠. 자, 물론 이날 같은 경우엔 미국 자율주행차 관련 이슈가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큰 뉴스가 아니었어요. 그게 그렇게 상한가를 보낼 만한 뉴스였으면 전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을 보냈지 왜 4%밖에 안 올리느냐. 생각을 해봐라. 이거를 지금 상한가를 보낼 재료였으면 전날 매수를 하지 왜 시간의 단일가에서 그거밖에 안 올릴까. 자,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렇게 상한가를 왜 아침에 많은 모습을 보여주느냐.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 보유자들을 위로 꼬시는 거. 자, 여러분들이 1, 2%만 오르면은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도가를 좀 더 높게 잡아서 위에 호가를 텅텅 비게 만들고 그리고 밑에서 살려는 사람들을 많이 매집하려는 그런 속셈이죠. 아침에 이렇게 놔두면 이거 혹시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시장가에다가 매수를 걸어두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그 물량을 여러분들에게 다 떠넘기는 거고. 자, 이 종목이 정말 안 좋은 게 저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장난치고 아침에 갭이 뜨면은 세력들만 던지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주식 대량 보유자로 검색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대주주가 매도를 합니다. 와... 매수를 안 하고 얘네들이 올려놓고 얘네들이 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투심이 안 좋고 또 전환사채라던가 혹은 추가 상장 이런 뉴스들이 계속 떠요. 모바일 어플리언스는 추가 상장 뉴스도 있었고 또 전환사채도 있죠. 여기 보시면 전환사채를 거의 한 달에 3번이나 발행을 하면서 지금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당장 전환사채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런 종목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왜? 일단은 이렇게 주가를 위로 띄워놓고 빠져나가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이날 팔 거니까 지금 오히려 주가를 더 띄워놓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띄워놓는 게 아니라 지금 주가를 1, 2% 올려놓고 본인들 여기에서 매수했던 애들이 탈출하려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 이날 되면은 투매가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지네가 잠깐 띄워놓고 도망가려는 겁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죠. 이 종목 5,700원 못 넘습니다. 오늘도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첫 끝발이 개끝발이었죠.
시작하자마자 5.38% 상승을 했고 종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35%로 마감이 되었으나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이 종목 당연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출발도 상당히 안 좋을 걸로 보이는데, 자, 자율주행차들 모바일 어플리언스가 시간에서 장난치면은 다른 애들도 다 따라 들어갑니다. 모트렉스 보세요. 모트렉스도 아침에 갭이 10% 가까이 뜨는 걸로 잠깐 페이크를 줬고 매수 수량이 28만 주 있지만 얘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1% 오르네요. 1% 오른 애들 이렇게 지금 장난치는 게 뭐냐면은 모트렉스 역시 잡주 중 잡주예요. 얘는 모바일 어플리언스보다 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 보세요. 추가 상장을 얘는 몇 번을 합니까? 모바일 어플리언스라고 거의 삐까 떠요. 그리고 대주주라던가 임원들이 매도하고 신용 비율도 높고 두 종목 다 삐까추처럼 삐까삐까 뜨는데, 중요한 거는 지난번 고점을 절대 뚫지 않는다는 거죠.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로 인해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18.64%까지 올랐지만 남성만 올랐고 그리고 2등 3등 주들은 전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가 다시 한번 갈까 말까 좀 긴가민가 하겠지만 지금 남성이 다시 4,000원대 회복이 돼서 좀 올라와야지. 남성 보세요. 어제 4,000원대 회복되자마자 6%까지 꼬셔놓고 다 빼버리고 오늘도 3%까지 올려놓고 마이너스로 찍고 점점 저점을 내리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데서 찍어가지고 뿅 하고 다시 올라가면 모를까. 지금 현재 남성이라던가 모트렉스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고점이 정말 큰 저항이고 무언가 다른 호재 뉴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을 하거나 해외 자율주행차 회사에 부품을 공급 계약하겠다 이런 뉴스가 뜨지 않는 이상은 올라가기가 아직까지 힘들어 보여요. 이게 라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율주행차 애들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꼬셔놓고 아침에 갭 다 띄워놓고 빼버리니까 정말 허무해요. 그나마 라닉스 같은 경우에 점점 고점을 높이면서 위로 올라가곤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빠질 때는 요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데 터치할 때마다 빨리빨리 차익 실현이라던가 수익으로 빠져나가는 게 중요하지, 여기 돌파 매매로 해서 이제 이 위에까지 가겠다 아직까지 힘듭니다. 뉴스가 있으면 가겠지만 뉴스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로 인해서 오늘도 내렸죠. 자,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물리신 분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대선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럼프형이 소송하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을 거예요. 신문 뉴스를 보면서 혹시라도 1월달까지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 미국의 선거인단 중에서 배신자가 나와서 럼프형이 역전되는 시나리오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에는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선거인을 뽑는 선거가 이번에 한 선거고 2차 같은 경우에는 12월 14일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12월 14일에서 자기가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야. 민주당 의원인데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의 럼프형을 지지한다라고 의사를 밝히면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지금 선거 결과가 뭐 270대 260 뭐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역전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경우의 수와 그리고 또 지금 선거가 잘못돼서 몇 군데 표가 무효화가 돼서 럼프형이 가져가는 시나리오도 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럼프형이 지금 주장하는 것 중에서 우편 투표가 잘못됐다. 그리고 또 비공개 선거가 아니었다. 그리고 럼프형이 주장하는 뭐 개표할 때 비밀 투표가 아니라 창을 가린다. 그리고 뭐 참관인들이 개표를 너무 늦게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속에 다 카메라로 녹화도 하고 있고 또 증거가 없어요. 럼프형이 지금 대법원에다 소송하고 뭐 하고 있지만 럼프형이 소송한 곳은 다 지금 패소받고 기각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법원까지 뭐 가지도 않고 그 전에 다 소송이 기각돼가지고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2020년도가 아닌 2000년도에 조지 부시 투표 때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플로리다 주지사가 조지 부시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따랐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럼프형이 무슨 측근이 뭐 주지사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개표를 중단해달라고 해서 개표를 중단할 수 있는 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최대한 행보회로를 돌리면서 마지막까지 모른다, 아직까지 모른다 하면서 이런 거를 붙들고 있는다고 해도 다시 막 정고점이라던가 이런 데 고점 못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은 두 번째 시나리오로 제2의 럼프 형처럼 이든이 형이 중화권 니네 완전히 조져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무역전쟁을 암시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히토류 관련주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기 때문에 횡보 내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매번 말씀드리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 조심해라. 거기가 정말 고점이다. 어제는 진성 TC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우리들 제약입니다. 우리들 제약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었죠. 왜 상한가를 갔다? 엑세스 바이오의 자회사인 월스 바이오가 진단키트를 수출 허가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거기다 또 나파모타스 취급 허가를 받았다 하면서 이런 뉴스에 어제 시간의 단일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어제 새벽부터서 계속 무슨 우리들 지약하면서 이런 동호회라던가 찌라시 뿌리는 애들이 스팸 문자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다 매집해놨으니까 장난치고 던지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들 제약 아침에 몇 프로 갭이 떴죠? 20%까지 상승을 했고 종가는 5%,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5.26%. 저렇게 동호회 추천 문자 같은 거 오는 것들은 거의 다 사기입니다. 지네들이 다 매집해놓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지. 저런 주식들이 급등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급등이라고 하는 것도 웃긴 게 하루에 2종목, 3종목, 5종목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 달이면은 몇 종목입니까? 하루에 10종목씩 얘기하면은 한 달이면은 300종목이 되고 그 중에서 안 오른 종목이 없을까요? 그래 놓고서 자기가 추천하고 올랐다고 얘기하면은 개나 소나 다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K 뉴딜, 그린 뉴딜 관련주 중에서 후성이 움직이더군요. 후성 같은 경우에 오늘 10,00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10,000원대를 돌파하는데 10,000원대를 돌파할 때마다 큰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게 지금 1,500원대까지 돌파하면서 올라가기보다는 오늘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10,000원만 가면 큰 매물대가 무조건 쏟아져 나와요.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8,000주 들어와서 와 위로 올라가겠구나 생각하신 분들은 10,000원대 딱 들어가니까 델리만주처럼 이렇게 만주를 딱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7,000주가 들어오니까 아 이거 더 올라가겠구나. 예, 실제로 더 올라가요. 한 1,250원까지 올라가는데 10,000원대에 정말 매물들이 계속 빠져버리니까 이 10,000원을 지탱을 못 해주더군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자 후성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밀렸습니다. 물론 후성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종목이죠. 코스피 역시 코스닥과 같이 똑같은 시간에 밀렸기 때문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후성도 밀렸는데 다들 LG화학이 갔기 때문에 오늘 자동차하고 전기차가 잘 가겠구나 생각해서 이 종목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K 뉴딜 지수에 후성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기관이 사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은 장중 추정치 10시부터서 계속 매집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기관이 사니까 이 종목 가겠구나 싶었는데 10,000원만 돌파하면 귀신 잡는 해병대처럼 귀신같이 후성을 던져버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중요하게 본 게 후성이 과연 10,000원을 지지를 해줄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나라이멘디가 과연 12,000원을 돌파하고 마무리가 될까? 그걸 중점적으로 봤는데 아쉽게도 후성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오늘 10,000원대를 지지를 못해줬죠. 근데 중요 포인트마다 투신이 들어와서 10,000원을 돌파를 해주는데 외국인과 기관들 중에서 수급의 주체는 당연히 기관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난번에 샀던 물량을 파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10,000원을 지지해주기에는 투심도 안 좋죠. 금요일이기 때문에 투심도 안 좋아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증시가 이래요. 중요 포인트를 돌파하면 무조건 밀립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1,250원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1,500원까지 가겠구나 하면서 이 부근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원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매매법이잖아요. 여기를 돌파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11,000원까지 간다. 이런 근해 공식 같은 공식이 주식시장에 몇 개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증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라 M&D도 계속 12,000원을 터치했다 뺐다 그러면서 이게 자꾸 손이 가요. 새우깡처럼. 왜냐하면
왜냐면은 여기서 아까 샀으면은 여기까지 3%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네.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 하고 이런 데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 안 올라갑니다. 물론 여기서 샀으면 여기까지 되지만 여기서 몇백 줄 체결도 안 돼서 이쪽에서 못 사요. 그러면 1650원에 사서 종가에 팔았으면 좋겠지만 종가에 못 팔고 바로 빠졌으니까 수익률이 100원? 빨간불 안 들어오죠. 그래서 사골 매매라는 게 지금은 안 통해요. 예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골 매매 해가지고 이 종목이 만약에 위에서 한 6%까지 올라가. 6%까지 올라가면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야. 보통 한 번 2%대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픽 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몇몇 단타족이라던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흔든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렇게 위로 세 번째로 올라갈 때쯤 촥 빠져버리면서 그냥 마무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오늘 같은 경우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어땠어요? 마이너스 1% 이상 빠지고 있던 상태라서 우리 증시는 오늘 하루 종일 안 좋았죠. 내리는 종목과 상승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내리는 게 834 종목, 코스피도 내리는 종목이 538 종목, 거의 60% 이상이 내리고 있는 그런 증시였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심이 좋기도 힘들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피를 대량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투심도 얼어붙은 상황이라서 슈팅이 나오는 종목이 상당히 소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도 안 가더군요. 예를 들면은 아기상어 관련주, 핑크퐁 관련주가 뭐가 있죠? 토박스코리아, 그리고 삼성출판사. 자, 보시면은 아기상어, 핑크퐁, 2대 주주, 삼성출판사 상한가를 갔다.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 70억 뷰 돌파.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한번 나온 뉴스예요. 3일 전에 나온 거죠. 근데 오늘 뉴스는 뭐냐면은 아기상어 나스닥에 상장될 수 있다. 2대 주주 삼성출판사 최대 수혜. 그러면서 아침에 이렇게 오르는데 야 이거를 잡을까 말까 하지만 자 삼성출판사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땠습니까? 유튜브 조회수 60억 뷰 돌파 3일 전에 플러스 17%까지 올렸다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어요.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거를 또 들어간다? 여기 물리신 분들이 지금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괜히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그냥 싹 올라가는데 눌림목을 안 줘요. 보통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음봉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좀 빠진 다음에 이런 데서 찌질찌질거리면은 여기 좀 누가 사는구나 하고 이런 데서 사가지고 나중에 좀 있다가 위로 올라가면은 팔고 내려가면 손절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다이렉트 보험처럼 다이렉트 올라갔기 때문에 못 먹어요. 순식간에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상한가가 언제 풀립니까? 11시 55분에 풀리죠. 중국장 개장된 다음에 1시간 반 뒤에 이렇게 풀려버리는데 예전에는 토박스코리아가 아기상어 대장주였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등주가 돼버리고 말았죠. 자, 토박스코리아는 보시면은 플러스 6.78%로 마감됐고 아기상어 관련주인 삼성출판사가 상한가를 갔어도 얘는 상한가를 못 갔습니다. 28.39%로 마감됐었다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촥 빠지면서 밑으로 VI 걸리더군요. 와 이거 보는데 자 다음 주면은 여러분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이 실적 발표 마감일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10억도 안 나오는 회사고 적자도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과연 이번 바이러스가 이렇게 성행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왔을까요? 당연히 실적이 안 나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빠지면서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적이 나와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한번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올렸던 그 저점까지 다 깨버려. 그리고 나중에 찌라시 띄워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세력주인데 세력주도 일단은 보통 실적이 발표되면은 실적이 악재로 작용돼서 한번 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토박스코리아와 아기상어 뚜루뚜뚜 이 주식은 또 찌라시가 뜨지 않으면 상당히 오르기 힘듭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더 이상 유튜브 조회수로는 아기상어가 올라가기 힘들죠. 삼성출판사 역시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회사는 아닙니다. 토박스코리아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겠지만 실적으로 보통 오르지 않고 유튜브 조회수라던가 아까 나스닥 상장 뉴스 갖다가 오르는 주식들이지 이런 주식이 이번 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여기 고점을 다시 한번 터치하거나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큰 착각이죠.
이게 어제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갈 수 있었어요. 왜? 상승장에서는 조그마한 이슈만 터져도 그냥 수급이 쌓이면서 상한가를 갔지만 지금은 상승장이기보다는 횡보 내지 하락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위에 물리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본인 평단가만 오면은 탈출하시려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뉴스가 뜬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서 연상이나 점상을 가기보다는 바로 상한가만 터치하고 빼버리는데 기관이라던가 외국인 같은 세력들도 여러분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바로 상한가에서 던져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은 상따를 해서 점상을 먹어서 수익을 복구해야 되겠다 이런 도박적인 매매를 하신 분들도 많고 반대로 손실이 크신 분들은 중간에 수익 구간을 줬는데도 내가 앞에서 본 손실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그거 이상 먹어야지 욕심내다가 수익을 못 챙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수익 줬을 때 꼭 챙기고 나가시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상한가를 먹으려고 욕심내다가 오히려 줬던 수익도 뺏기는 경우가 최근에는 가장 많이 나오고 있으니 이런 거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럼프형이 개표 중단 소송을 했지만 이 개표 중단 소송은 모두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재 럼프형이 주장하는 우편 투표 조작설과 참관인 부재로 비밀 투표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문제 제기는 일방적인 럼프형 측의 주장일 뿐 실제로 그런 정황적인 증거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표 중단 소송은 대부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선 결과 불복종을 하더라고 해도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바뀔 일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금은 세계 증시가 감염자 수의 증시가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 미국은 감염자 수가 세계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지만 다우와 나스닥은 연일 상승 중이죠. 한국도 매일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 역시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전혀 동요되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말에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다는 뉴스가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최민주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